덤핑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이제 덤핑의 이슈라는 건데, 덤핑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 알고 있으시죠?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에 훨씬 더 저가, 염가, 그러니까 소금가, 짠 가격,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버렸을 때 그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좀 방지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좀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덤핑이라고 하는 행위들을 방지하려고 하죠, 많이들. 그래서 뭐 덤핑이라는 건 어떤 업계든지 다 있죠. 뭐 세무서 업계도 있을 거고, 관세사 업계도 있을 거고, 뭐 수수료 같은 것도 다 덤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물품의 매매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를 팔면서 덤핑을 맞은 적이 있었죠. 왜냐면 세탁기를 갖다 팔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세탁기 한 대가 만약에 뭐 $200 정도 만약에 했다고 해볼게요. $200, $250, 뭐 $300, 뭐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LG전자가, 이거 그냥 예시예요, 딱 갔는데 상품 더 좋아, 더 멋있고 디자인 더 좋고 성능 더 좋아. 근데 가격 얼마? 예를 들어 $50. 이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거 사죠. 다 이거 사. 누가 이거 사? 괜히 뭐 엄청난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 아니면 안 써,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아니 싸고 저렴한데 많이 싸, 심지어. 근데 상품 더 좋아, 이러면은 무너지죠, 시장이.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버렸냐, 우리 LG전자 세탁기에서 미국이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해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서 이 가격을 여기 수준까지, 오히려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 버렸죠, 세금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덤핑 방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제 처리되는 이슈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관세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덤핑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는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이슈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준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물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물건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100쯤 이렇게 판매가 쭉, $100, $120 쭉쭉 판매가 되는데 $10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덤핑 가격이에요. 이 가격 지금 인정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보면 인정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거는 뭐죠? 거래 가격으로 우리가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일방법을 써서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가 될 거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인정 못해, 싸니까 인정 못해, 이런 건 안 되죠. 왜 인정 못해라고 근거를 대야 되는데, 지금 근거 댈 수 있나요? 근거를 안 배워서가 아니고 진짜 실제로 근거가 없어요. 이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사유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유들이 없다면 이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다 탄핵당해 버린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근데 치료할 수 있어요? 관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0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관세율에서 만약에 8% 기본세율가 있으면 덤핑 방지 관세 여기서 막 200% 막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액이 높아지는 방법이 관세율 측면에서 있으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건드리고 여기도 건드리면 거의 징벌적 형태로 아예 막 폭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한 208% 매겼는데 이것도 $200로 하래요. 이러면은 한 4배, 5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 과세 가격만 배우니까, 과세 가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인정하지 못할 만한 다른 어떤 사유, 아까 4가지 있다 했죠. 특수관계자가 있거나 조건 또는 사정이 있거나 처음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사유들이 아니라면 그럼 일단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덤핑 가격이고, 만약에 이럴 때는 어떨까요? 덤핑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걸 물건을 만드는데 내가
이 한국이라는 시장에 너무너무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한국 시장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내가 마케팅 측면에서라도 이 시장을 좀 뚫어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 거점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발을 하나 이제 딱 가지고 오는데, 이 신발을 막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이 신발을 만들 때 원가가 $50 정도가 들었어요. 이 신발을 만드는데 막 원가가 $50가 들었는데, $50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뭐 마진 붙이고 찍고 해서 팔면은 경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50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 예를 들어서 $25의 물건을 팔았어요. 얘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팔았죠. $50로 만들어서 $25의 물건을 파는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 한국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잘 팔리면 나중에는 뭐 $100, $200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처음이니까 $25에 한번 팔아봐야지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산다고 해서 오케이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 $25, 제조 원가보다 낮은 이 가격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일방법으로 과세가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근거는 뭘 될 거예요? 일방법에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 가격이면, 우리 거래 가격, 관세 가격 결정의 대원칙은 뭐였어요? 일방법 거래 가격 쓰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 관세법 3.1항이 그거 되는 거고, 만약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왜 인정 못 할게요? 제조 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제조 원가보다 낮다고 거래 가격을 부인하라는 사유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죠. 제조 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가져가야죠. 다른 거 가져올 수 있나요? 생각나는 거 없죠. 그러면 그냥 본인의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본인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인정 오케이. 그럼 이때는 과세 가격이 얼마 된가? $25 되는 거예요. $25에 8%, 5%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어떤 이슈들이 보통 있냐면,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5에 판매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여기서 국내에 이제 판매가 되잖아요. 판매가 되면 판매된 수익의 일부를 이렇게 쉐어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전형적으로 나중에는 사후 기속이익 이렇게 부를 건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25에 싸게 팔고 나중에 판매된 금액에서 쉐어를 하면서 $50 이상으로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사후기속 이익을 가산 요소를 이렇게 더해주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25 더하기 사후기속 이익이 만약에 $50 있었다 그럼 50, 그래서 합이 75,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가격이 변경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이 시점, 지금 딱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가격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로만 보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조 원가보다 낮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우리의 마인드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구매자 판매자가 그냥 특정 계좌도 아닌데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